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나스닥이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늘을 쭉 보니까 시장에 이제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변종이 프랑스에서 출현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서 일단 성장주에 기본적으로 일타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또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 출회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나온 좀 매우 복잡한 그런 하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금일 국내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죠.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센터 연구진은 의학 연구 결과를 미리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지난달 29일 게재한 논문에서 이 변이를 소개했다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연구진은 B16402로 병명한 이 변이가 돌연변이 46개, 유전자 결핍 37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종이 오미크론 현재 변종을 이길 수 있는 우수인자로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죠. 예. 지금 오미크론은 두 번째 델타, 베타, 델타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인데, 그 변종은 새로 발견된 첫 번째 비해 하나의 변이 바이러스였다. 그래서 얘들이 지중해 이제 아프리카 모로코랑 이런 쪽하고 친한데, 거기에 여행자들이 이 남부 프랑스 남부 쪽에 많이 여행을 오거나 이렇게 무역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장사를 많이 하죠. 이런 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이제 WHO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시장에 기사화가 됐는데, 이것들이 미국 뉴욕 증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일 미국 쪽의 주요 시장 전망을 뭐 여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이 가장 눈에 드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미국 11월 채용 공고가 1,060만 건으로 전월 비해 감소를 했죠. 채용 시장이 살짝 슬로우다운 되는 거죠. 오미크론이 이제 크게 번지면서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채용 시장에 나오는 것을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오렌 버핏이 애플 투자를 해서 수익을 1,200억 달러를 거뒀다. 그렇죠? 1,200억 달러, 120조 이상을 번 거죠.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입니다. 미국 1일 코로나 신규 환자가 108만 명. 그렇지만 입원율은 감소했다는 거죠. 하루에 사망자가 120명, 1,200명. 이것도 숫자적으로 매일 조금씩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번만 더 나타나는 변이가 오히려 감기, 독감 형태로 떨어진다면, 물론 그것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유효한 시간적인 사이에 시장에 터뷸런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독감 수준으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그것은 프랑스에 발견된 새로운 변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시장은 빠르게 더 안정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종이 출현했다는 게 꼭 공포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게 치명률과 이런 것들을 낮출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미국 CDC가 5에서 11세 어린이 대상의 부스터샷을 승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요인은 미국 금리 상승이 성장주를 일단 꺾어놨다. 이 꺾어놨다는 게 일시적이 꺾은 건지 중장기적으로 꺾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에서 올라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전통 자동차주, 내연기관차들은 크게 오르고 전기차들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GM이 7.47% 상승하면서 65.74달러를 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GM은 토요타와의 그 시장 치열한 전쟁에서 이리저리를 90년 만에 내줘버렸죠. GM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뭐 15% 정도 아마 마켓시어였던 것 같은데, 일일이 계속 달리다가 토요타에게 시장을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했죠. 이 그 이리저리를 내준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반도체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없이 해서 이겼고, 반대로 GM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생산 차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일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적인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이런 쪽에 더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토요타가 233만 대 정도를 판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YOY로 좀 증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정통 자동차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고, 반대로 잘 달리던 테슬라도 뭐 4% 이상 두들겨 맞는, 리비안, 뭐 루시드 다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적으로. 네, 애플은 179.8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18%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최고 연중 신고가를 찍고 있다가 다시 오늘 살짝 반납했는데 결국은 200달러를 향해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화이자는 3.72% 하락해서 54.54달러. 테슬라는 1149.59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마이너스 4.18%. 어제 13% 이상 상승을 하다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1.29% 하락해서 101.39달러. 루시드는 3.71% 하락해서 39.41달러. 근데 이렇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연초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통의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정통의 연말의 강자들이 연초에 좀 흔들리고 지난 연말에 바닥에서 기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대꼬박고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게 한 1, 2주를 더 지나봐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작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자주 일어날 그런 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노블록스 요즘 계속 안타까움이 있네요. 만약 3.69% 하락해서 100달러가 깨지면서 95.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노블록스가 좀 빨리 벌떡 일어나야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새로운 환경 변화, 2차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연말 잘 가다가 연초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메타는 마이너스 0.59% 하락해서 336.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0.45% 하락해서 4009.0포인트에 마감했네요. 16개 종목에서 딱 반이 하락하고 반이 상승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막판에 많이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국내 오늘 반도체 관련 시장도 어제 좀 많이 생각보다 두들겨 맞았죠. 오늘은 의외로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2.76% 하락해서 292.9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AMD도 3.87% 하락해서 144.4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3.54% 상승해서 133.36달러 상승했는데 어제도 한 7% 정도 TSMC가 상승을 했죠. 이유를 제가 어제 그 아침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겠다는데 ASML이라고 우리 EUV 공정에 관련된 기계를 만든 장치를 만든 큰 그 기업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이 ASML 독일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화재가 나면 ASML에 이 공급이 일단 좀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줄면 비메모리 시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일단은 가격 전가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향후에 공급이 줄면은 이런 것들이 이 가격을 떨치는 공급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제 비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나면 반도체가 만약에 공급이 줄듯이 기계에 만들 수 있는 기계 공급이 준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책임지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면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작용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오늘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하면 마감을 0.62% 살짝 상승을 하면 마감을 했는데 네,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0.58% 상승을 하면서 46,000달러를 지금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 이제 시장에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이 좀 보였는데요. 4.77원이 상승하면서 1191.77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해 인상 시기를 3월이 될 수도 있다.
3월이 된다면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하면 3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3월이 된다면 4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당연히 달러 강세, 원화 역세,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나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주식에 외국인들이 좀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스탠스를 약간 매도 분위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막판에 좀 사자가 들어와서 살짝 수급이 플러스로 써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2,500억 정도를 파는 서로 반대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런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 시기, 횟수 이런 점들에 의해서 이머징 시장의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WTI는 1.25% 상승해서 77.1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펙들이 추가 증산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죠. 30년짜리가 2%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2%인데 2.0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년짜리가 1.65%, 2년짜리가 0.75%. 네. 이렇게 금리가 야금야금 상승하는데 특히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넘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금리 상승이 금리 속도나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3%라고 치면 10년짜리 기준은 아직 1.6이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버퍼는 있는데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이 계속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올리겠다는 어나운스먼트만 한 상태인데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막상 금리를 4번 정도 올린다고 치면 여기 한두 번 올릴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을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락하는데 그 초반 단계 금리가 가장 상승으로 올라오는 그 확률과 강도가 셉니다. 이게 올 1분기 내내 금리 상승이라는 이 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좀 흔들릴 확률이 높아 보여서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금리를 체크하고 금리의 수준을 보고 또 국내 금리 수준을 보고 이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특히 성장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관찰을 하는 그러한 꾸준함이 좀 필요합니다. 금일 시장 투자들을 한번 봅시다. 새로운 변종 출현은 분명 악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독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일 수 있지만은 또 우리 오미크론 추세 때와 같은 충격은 아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최근 연초에 미국과 달리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를 했다가 이제 종목을 다시 되엎어야 되는데 7조 정도를 샀는데 지금까지 약 3조 후반대 4조까지 엎은 것 같아요. 앞으로 3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물량이 주로 대형 우량주의 중심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없는 물량을 외국인과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받아서 어제도 코스피가 살짝 상승 마감되는 원인이었는데 오늘도 그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당 투자 물량된 반도 매매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를 했죠. 연초 미국 금리는 3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했는데 그렇게 3월 이후에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된다면 3번이 아니라 4번일 확률까지도 성격 급한 사람들은 시장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이런 것들이 이머징의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종목들의 치명타를 좀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기에 새로운 변종 추이는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락이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한 대 얻어맞았죠. 네, 장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리 맞았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반대로 오전장이 살짝 약할지 모르지만 오후장에는 오히려 들어 올리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도 뚝심 있는 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전일 시장 또 특징을 보면 국내 증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과 넷마블, 펄어비스 등 게임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2월부터 18% 가격 인상을 예고한 시멘트 업종과 5일부터 개막한 CES 2022를 앞두고 현대차, LG전자 등이 로봇 관련 그러한 제품들을 선보일 거라는 가능성으로 희망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상승하는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난 하루였죠. 또 지난해 12월 29일 1.2조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노맨 컴퍼니, 모바이오랩 등 관련 회사주가 강세를 또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이 단기 테마를 가지고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달러 원 환율 아까 이야기했죠. 1195원에 출발해서 1193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이 워낙 약세가 좀 줄기는 했지만 1120원을 한번 트라이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환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연말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 계속 주가가 크게 둔탁하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컴투스 홀딩스인데, 컴투스 홀딩스는 기존 포트폴리오 핵심 종목들이 연이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이틀을 거의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올려줄 건데, 우리 이제 카페에는 이미 올려놨는데, 이 모든 우리가 추억해봤던 그러한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라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죠. 이건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 이게 기간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싸움, 이게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가격 조정 10%를 맞았기 때문에 추가 가격 조정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견디는 영역이지 않을까. 컴투스 홀딩스는 20만 원이 깨지긴 했는데 다시 오늘 복귀를 한다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게임 관련 플랫폼 사업들이 시장에 올라온다면 다시 상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앉아서 다시 분석을 해봤죠. 과연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특히 엔터, 앱툰, 금융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그들의 그 계획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기대감을 올라서 이제 약간 쉬어가는 상황인데,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주가는 다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총이 1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조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 거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견디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 견디셔. 어제 아침에 테슬라가 강세를 끝나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들이 올라올 거다 기대감을 줬는데 차별화가 일어나죠. 기존의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3사들은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또 하락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뒤에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좌우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돼봐야, 그리고 얼마나 가격을 받을 것인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큰 변수로 남아서 이것들이 일단 상장이 되고 방향이 정해져야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하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산업하고 다음에 장비 업체들의 새로운 모습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좀 트렌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4분기 어닝 실적이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나오는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올해의 가이던스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계속 IR 쪽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시기는 올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견디시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추는 단계적 충격을 가할 것을 보며, 여기에 미국발 금리 상승 트렌드 출현은 IT 업종에서 추가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요하죠. 어제 이미 미리 선반영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대로 오늘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 종목에 대한 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 일부 시멘트 잡주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나타낼지 이것 말고 새로운 시장의 연초 트렌드가 뭐가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워칭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드를 사야지 이렇게 잡주에 총알을 난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가장 큰 투자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요. 저는 이번 주는 이제 연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이 있지만 1월 7일 삼성전자 IR 데이 때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라는 신규 산업도 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이 원하는 그런 IR 데이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준다면 시장은 새로운 반등 포인트를 타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IR데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뭐 소폭의 작은 변동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집중했던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하락을 계속 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면서 항상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한다고 해서 유명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불안한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천히 깨져서 내려왔는데 바닥은 단단합니다. 대신 IT라든지 우리의 주력 업종들, 로봇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큰 테마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좋은 하루를 강력히 응원합니다.